지난 2019년 8월 5일 밤 11시경 세종시 한 원룸촌에서 살고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 그날 피해 여성분은 집에 이제 친구가 마침 오기로 한 날이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기에 네. 그 오기로 한 친구가 왔나 보다 하고 그냥 문을 열었죠.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그 체격이 너무나 큰 그 낯선 남자가 들이닥쳐서 네. 성폭행을 하고 어머. 도주했다는 그런 신고였죠. 그 여성분이 이제 피해를 당한 후에 그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 범인이 이제 휴대폰을 빼앗아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만나기로 한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 휴대폰 빌려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자기 집에 있는데 집이라는 곳이 누구보다 안전하고 그럼. 평안함을 줘야 되는 곳인데 미친 진짜. 아 갑자기. 아니 그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뒤를 따라가다가 그렇지. 예. 문을 열고 딱딱딱 비면서 눌러갈 때 문을 잡고 들어가는 거.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두들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 여성이 살고 있는 그 집 원룸 CCTV가 이제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여성분이 이제 그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피의자인 옷차림 그걸 이제 정확히 기억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피의자를 쫓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 그 진짜. 그래서 저희 세종북부경찰서 형사들이 전부 출동을 해서 예.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그 일대 CCTV를 다 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진술한 그 인상착의를 토대로 범인의 그 차림새를 따라서 그 CCTV를 추적을 했죠. 뭐가 좀 나왔어요? 그 용의자가 이제 들어간 원룸을 밝혀냈습니다. 아 원룸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피해자 집에서 한 1.5km 정도, 그 차로는 이제 3분 거리에 있는 어머. 가까운 원룸이었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네요. 1.5km 걸어서 그냥 다니는 길이잖아요. 완전히 걸어서. 더 끔찍하네요. 범인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CCTV에 이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하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 대답이 이제 없기 때문에요. 관할 그 소방서에다가 공조 요청을 해서 사다리차 지원을 받아서 그 창문으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는? 예,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방안을 뒤져보니까 그 침대에 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람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 대꾸도 없이. 어머머머머머. 자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이다 얘기를 하고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딱 일어났거든요. 네. 엄청 큰 거예요. 오. 190 가까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있는 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CCTV를 보고 우리가 추적한 그 옷 그대로 그대로?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던 건데 그 시간이 저희가 2시간 만에 야 그러면은 이거 빠른 시간 안에 검거를 한 거네요. 오늘 녹화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범인이 2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범인을 잡았으니까 네. 형사님들이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죠. 네. 근데 기각된 겁니다. 피의자를 박 씨라고 하고 그 여성을 최 씨라고 할게요. 그 피의자 박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나는 그저 상황극을 한 것뿐이다. 상황극. 상황극? 처음에 형사님들도 말도 안 된다는 그 변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상황극 직전에 랜덤 채팅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 있어? 뭐가 있어? 진짜? 어머, 이게 뭐야? 진짜 이런 만나서 그 사람만 올 건지 말 건지 그것만 대답해. 만나서 최 씨가 올렸네 심지어? 최 씨는 피해자잖아요. 어머 최 씨가 진짜 뭐야?
어머, 박 씨가 입장 왔습니다. 내가 갈게. 강간 플레이를 하자. 강간 플레이 끝나면 애인처럼 대해줄게. 이게 뭐야? 강간 플레이요? 야, 이건 무슨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방금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제 박 씨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검거한 피의자가 맞고요. 최 씨가 상황극 파트너를 구한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그걸 보고 참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박 씨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가 믿겨져요? 나는 이거 조작이라고밖에 생각 안 들고 거짓말이라고밖에.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요. 그 여성분이 집 주소랑 공동 현관문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어머, 심지어 암호까지 만들어서 알려줬다고 주장하니까 암호가 있어요? 무슨 암호요? 그 이제 문을 두드리고 나서 네. 옆집인데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상황극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야, 이거는 누구 봐도 범죄 상황인데 피해자가 이걸 먼저 제안한 상황극 설정이라니까 이거는 너무 헷갈리고 머리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문을 열어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여성분이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박 씨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옆집입니다 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발길을 돌렸는데 딱 그때 띵동하고 문자가 왔다고 해요. 어? 뭐야? 어머, 화장실에 있었어. 검은 모자 쓴 남자야? 남자가 왜 이렇게 배짱이 없어? 문 열어주고 성관계하면 그게 어떻게 상황극이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분이 화장실에 있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다. 근데 왜 돌아가냐? 배짱도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채팅을 보낸 거죠. 그러면 이 채팅방에 의하면 최 씨는 그 남자가 오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박 씨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가요. 문을 두드렸더니 이제 바로 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약속한 대로 관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검거 당시에 약간 자는 척하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범인이 검거당할 당시의 행동은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것도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제 상황극을 하던 도중에 그 현관문 쪽을 바라봤는데 어머, 이제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이제 어떤 남자가 눈이 딱 마주쳤다는 어머, 거예요. 어머 소름 끼쳐. 그래서 눈이 마주치니까 이제 겁나서 이제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는 누구예요? 그건 이제 박 씨도 이제 모른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너무 놀라서 순간 멈칫했는데 그 틈에 여성이 이제 신고를 하더라 이거죠. 순간 아 내가 도체 걸렸구나. 저 남자랑 이 여자랑 한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친 거라고 주장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채팅 상황에 대해서? 그 이제 무슨 얘기냐고 펄쩍 뛰죠. 그 상황극이 무슨 말이냐. 그런 걸 제안한 적도 없고 그 남자와 채팅을 한 일 자체가 없다. 에? 그래서 이거 확실히 뭔가 더 있다 싶어서 저희가 그 채팅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 채팅 어플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살펴봤더니 그게 그 여성분이 아니더라고요.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최 거예요? 씨가 아니었던 거네 그러면. 그 최 씨 그 피해 여성이 아니라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자요? 아까 문틈 사이로 지켜본 그 남자인가 보다. 뭐야?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 남자를 지금부터 김 씨라고 할게요. 형사님들이 그 김 씨의 소재지를 급히 파악해서 김 씨가 다니는 회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잡아떼죠. 왜 찾아왔냐,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증거들을 들이대니까 예, 예. 하는 말이 아 그거요? 그거 그냥 내가 장난한 건데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글을 쓴 건 맞다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장난으로 쓴 거지 진짜 그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성폭행이 벌어질 때 그 집 그 문틈으로 지켜본 것도 당신 아니냐. 그랬더니 맞긴 맞는데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 박 씨가 진짜로 가서 성폭행을 그렇게 성공할지 몰랐다. 어머. 갑자기 걱정이 돼서 미친. 확인하러 갔던 거다라고 어머. 하더라고요. 아니 말이 안 되는 맞다, 게 말이 안 돼. 걱정이 되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말리고 막. 여기 진짜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 라고 했었어야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 씨라는 남자가 피해 여성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이야, 너무 무섭다. 다 한 동네 진짜.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참 여기서 또 한번 놀라고 황당한 일이 한번 생기는데요. 이런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설계한 김 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어? 야 이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뭐 명예를 피해자만 있는 거야, 도용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 피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이 돼버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건져보자는 심정으로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네. 네네. 주변에 탐문을 했는데요. 피해자 최 씨랑 같은 원룸촌에 사는 한 여성분이 묘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탐문 수사 중이에요. 예. 오. 그분 얘기가 여행을 다녀오느라고 며칠 집을 비웠는데 네. 돌아와 보니 현관 출입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무식결에 봤는데 네.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경찰에 바로 신고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머머. 쪽지를 보자마자 쪽지? 이거 무슨 내용이었길래? 여성분이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그 쪽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이게 뭐야? 맨날 베란다에 앉아 담배 피던데. 에? 사진 몇 장 있는데 잘 볼게? 어머머머. 집에 돌아다니는 걸 다 지켜본 거예요? 어디선가 계속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어디 갔다 왔는데 우리 집 앞에 이게 붙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런 탐문 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리가 아주 좁혀 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최 씨도 며칠 전에 출입문 앞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길래 안 보고 그냥 버린 적이 있다는 그 말을 했었거든요. 피해자도? 예. 아, 피해자 최 씨도요? 같은 수법이구나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만약에 교사범 그 김 씨의 짓이 맞다면은 이걸 한두 번 하지 않았을 거다. 또 추가 범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 그 지구대에 이런 비슷한 신고 유형이 있는지 이제 쭉 알아봤거든요. 어머.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가 또 있더라고요. 나신구 있으세요? 호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결혼할 남자친구 있습니다.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 쪽지가 연락처를 아니라 어떻게? 쪽지가 아니라 이제 톡으로. 톡으로. 아 문자를 받은 그 여성은 이제 단칼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음. 한참 후에 또 이제 그 경악할 만한 내용의 문자가 이제 쏟아졌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뒤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에요. 야, 지금 뭐 미친놈이구나. 헉! 같은 수법이네. 같은 문구. 세상에. 사진 지워달라고 했는데.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만 간직해서 잘 보면 안 될까요? 미친. 어머머머머. 왜 가슴을 만지게 해달래? 미친 아니야. 뭐 저렇게 당당해? 이만하면 사실이죠? 아니 뻔뻔하기까지 한대요?
이 정도면 뭐 방에 CCTV가 있나 확인해 볼 정도네. 다 마치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너무 아니까. 그 피해자분은 이제 저 카톡을 받고 나서 이제 창문 근처를 못 가요. 밤에도 이제 불도 못 켜고 생활을 하고 트라우마가 생기지. 당연히. 또 이제 외출할 때도 이제 무서워서 혼자 외출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호신용 무기까지 이제 들고 다니고. 피해자와 그 피해자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사진도 찍었다. 사진을 현관문에 붙일까? 이런 식의 협박도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톡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요? 주차장에 이제 차량 앞에 있는 이제 전화번호를 보고 이제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우, 아,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아유. 그런데 방금 본 저 문자 말이죠. 네.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저 화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 뭐요, 뭐? 뭐요? 문자를 주고받은 시간입니다. 시간? 왜요? 밤 10시. 오후 10시 반. 김 씨가 문자를 보낸 날이 사실 상황극이 벌어진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날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김 씨가 마지막 문자를 보낸 그 시각, 성폭행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그 시각이죠. 어? 그러면 잠깐. 어머, 최 씨가 피해를 당하고 있던 시점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또 연락을. 또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지켜보면서? 김 씨에게 카톡을 받은 이 여성분 집에는 남자친구가 실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최 씨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한동네고 원룸촌이긴 하지만 김 씨는 한 명인데 어떻게 두 명의 여자를 지켜볼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이제 원룸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 그 사이사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누가 뭐라든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아, 옥상. 옥상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여름이라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김 씨는 이제 틈만 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 여성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거죠. 진짜. 아, 진짜 악질이다, 김 씨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정말 평범했어요. 이제 직장도 멀쩡히 다니고 심지어 범행할 당시에 같이 사는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어? 아니 여자친구가 참나.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김 씨가 정말 그 악질인 게 피해 여성에게 범행을 시도했던 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었죠. 처음이 또 아니에요? 네, 그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 며칠 전에 그 여성분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제 나가는데 그 처음 보는 남자가 이제 현관문 앞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는 그 여성분에게 채팅창을 보여주면서 나랑 대화한 여자가 맞냐?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나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람 잘못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가더래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남자도 이제 김 씨한테 속아서 그 여성분한테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 이미 그 전에 상황극을 지시를 했던 거네요. 두 번을 지시했던 거죠. 한 번은 이제 지시했다가 실패한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그 피해 여성을 이제 지켜보면서 또 상황극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지켜보는 것도 이제 명명백백 당연히 범죄 아닙니까? 스토킹 범죄죠. 스토킹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럼 김 씨는 어떻게 됐나요? 그 성폭행 상황극 교사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그 위반 혐의를 병합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네. 그 1심 재판에서 13년을 선고받았어요. 13년. 13년? 하여튼 뭐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또 뭐가 있어요? 있어요? 또 그 성폭행을 저지른 그 박 씨가 네. 무죄를 선고받았죠. 왜 무죄예요? 이제 그 박 씨가 성폭행을 인지를 했느냐 아니면 정말 속아서 했느냐 재판의 이제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박 씨는 이제 채팅 어플에 이제 나눈 대화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문자를 받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이제 박 씨가 이제 상황극으로 이제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말이 안 되는 근데 이게 거 말이 안 되는 게 안 몰라 되지. 말이 안 돼.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아 이거는 정말 상황극이라고 알고 하는 거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는 거죠. 예, 그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말로만 저항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로 이제 저항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극 일부라고 그 생각했다는 그 실행범 박 씨의 주장을 이제 재판부가 이제 받아들여 준 거죠. 아니 말로 저항하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저항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때려야 되나요? 말이 안 되지. 말로 얘기하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실행 직전에 박 씨가 받은 문자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올라가서 시작하세요. 안에 있는 여자가 올라가서라고 얘기하냐? 올라와서. 그러니까 약간 3인칭 느낌이네 저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수상했던 건 박 씨가 그 성폭행을 하고 도주 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채팅 내역을 삭제했어요. 아 그 채팅이 상황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그러면 왜 지우겠어요? 자기가 정당하면 그 뭔가 깨름칙하니까 지웠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그냥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했고 또 아마 침입을 해서도 피해자의 저항을 보면 이게 상황극인지 아닌지 자기가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1심 무죄 판결이 난 후 우리 형사님들이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 인터뷰도 하면서 끝까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덕분에 2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났어? 어떻게 됐어요? 네, 2심에서는 성폭행 그 실행한 그 박 씨한테도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이거는 그 재판부도 박 씨가 상황극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충동 때문에 성폭행을 했다고 봤던 거죠. 근데 박 씨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아이고 진짜 화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 법을 악용한다는데 이런 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 채널.